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시력에 관련된 황반변성, 백내장, 녹내장, 실명 이제 이런 내용이네요. 사실 이런 문제를 한 이렇게 3, 40분 만에 강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심천생리학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병이 우리 인체는 인체 어느 부위든지 스스로 복원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주면 스스로 세포 분해를 통해서 재생복원하는 기능은 모든 장기 기관들이 다 있다. 여기에를 이렇게 기초로 들으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상 이제 이 사혈요법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내놓을 적에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우리 인체에 오는 어떠한 병도 원인 없는 결과는 없거든요. 그래 생리이치적 원인을 모든 것을 다 설명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시력에 관련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죠. 나이가 들으면 간 기능이 떨어지면 시력이 떨어진다. 내가 시력이 떨어지는 게 간이 나빠졌나 봐. 이 말이 100은 아니어도 한 99%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제 황반변성부터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요. 우리가 눈에서 오는 병도 이제 다양하지만 그냥 이 시간은 한 3, 40분 정도 설명한 내용이니까 그냥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우리 인체에서 간이라고 하는 장기는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간 기능이 떨어지면은 이제 혈액 속에 있는 지방 단백질이 응고되면 그 응고된 혈전, 어혈이 이제 혈관을 막아서 오는 병이 있고 또 간 기능이 떨어졌다고 하는 거는 쓸개 담즙에서 변형이 일어나요. 이 변형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음식물을 소화시킬 때는 엄청난 양의 질소가스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그 질소가스가 발생하면 정상이라면 쓸개 담즙이 그 질소가스를 해독을 해야 돼요. 해독을 해야 되는데 이 간 기능이 떨어져 버리면 쓸개 담즙이 변형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음식을 소화시킬 때 나오는 질소가스를 해독하는 기능이 떨어지면 이 질소가스가 장 속으로 파고들어서 혈류에 번져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초기에는 피부가 누르스름해져요. 우리가 소변 보면 소변 속에서 노란 그 색소 있죠. 그런 색소들이 피부에 착색하는데 이게 질소가스의 그 색소가 망막에 착색하게 되면 우리가 망막이 이제 황반, 노란 색소들이 거기 이제 침착되는 걸 황반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우리 몸이라고 하는 건 그래요. 한 몸이라도 피 유속이 빠른 데가 있고 피 유속이 느린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공적으로 어혈이 동공의 말초보혈관이 막혀서 피가 돌지 못하면 그 부분은 어때요? 시간이 지날수록 산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이 산이라고 하는 건 산의 강도에 따라서 화학 반응 응고 물질이 달라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높아진 산의 화학 반응이나 혈액 속의 여러 성분들이 화학 반응에 의해서 물질이 녹을 수도 있고 색깔이 변색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녹으면 우리가 시신경이 녹으면 이렇게 실명으로 들어가는 거고 망막에 있는 색소가 화학 반응에 의해서 이게 이제 변밀이 되면 망막 색소 변조증 또 망막에서 이게 수정체가 우리가 투명하지 못해지면 이 역시도 우리가 간 기능이 떨어지는 합병증이라고 봐야 되고 또 망막에서 수면세포가 이렇게 누적돼 가지고 백내장이 오는 거. 그래 백내장은 우리가 수면세포가 누적되거나 수정체가 탁해져서 오는 병이다 이렇게 진단하면 되고 녹내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 수면세포에 그 푸른 색소가 침착된 거 이게 우리가 녹내장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피가 묻던 시간이 길어져서 산도가 높아지면은 높아진 강산의 산화작용이 시신경을 녹이면 그 녹아 들어가는 만큼 시야 폭이 이렇게 좁아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모든 병이 눈에서 왔지만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됐죠? 원인은 간 기능이 떨어진 것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 기능이 떨어지면 시간이 지날수록 시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우리가 원인 치료는 8번이 되고 결과 치료는 1번, 17번, 20번, 여기 가운데 47번, 여기가 사혈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혈을 해주면 왜 치료가 될까?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특히 이 눈 같은 경우는 저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 보면 꼭 100% 장담은 안 하는데 10명을 빼면 9명 정도는 좋아져요. 10명을 빼면은 9명 정도는 시력이 상당히 좋아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녹내장으로 시신경이 어느 정도 이렇게 다 망가져서 뭐 아주 이렇게 얇을 정도도 복원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심한 경우는 또 한 분은 그래요. 이게 한 40년 동안 한쪽 눈이 이렇게 감겨가지고 전혀 빛이 안 들어가니까 그 까만 동자가 완전히 파달처럼 조금만 했는데 이 사혈을 하니까 눈꺼풀이 다시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올라오고 나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그 까만 동자가 자꾸 이렇게 커지더니 나중에는 시력이 회복됐는데 회복되고 나서는 하는 얘기가 반대쪽보다 시력이 더 좋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해준 거는 이제 동공 주변에 만약에 이제 우리가 동공에도 직접 사혈한다고 하면 효과는 뭐 어혈만 빼낸다고 하면 뭐 무조건 좋아진다고 할 수가 있는데 동공에다 직접 사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동공으로 표가 들어가는 그 주변을 갖다 다 뽑아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저도 지금 하다가 지금 요즘 조금 중단이 됐는데 이제 떨어져 다치는 머리 딴 데 사혈하느라고 지금 사혈하다 좀 멈춰 있는데 47번 여기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사혈할 때 이해해 주면 좋거든요. 뭐냐고 하면 알레르기 비염에도 47번을 빼라고 하고 시력도 47번을 빼라고 해요. 근데 이 언어 속에서 이제 강사 교육을 마치면 우리 대리장급 등등은 다 알고 있거든요. 시력에 관계돼서 시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47번이 들어가면 47번 혈이 3개입니다. 여우에 하나, 둘, 3개거든요. 이제 알레르기 비염을 뺄 때는 이 3개를 다 빼야 되고 시력만 관계돼서 뺄 적에는 이 위에 거 요거 하나만 빼면 돼요. 그러면 1번, 17번, 20번, 47번 이렇게 되겠죠. 그러고 이제 식품으로는 이거를 동공의 그 말충 모세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이 주성분이 뭘까요? 지방 단백질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심하면 거기에 이제 칼슘이나 철분이 좀 섞여 있을 테고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분해하고 녹이는 성분이 결정적으로 거기 이제 신경을 써가지고 그 만들어 놓은 게 청명인입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둘 거는 우리가 뇌질환이나 뭐를 딱딱하게 굳은 걸 불리는 게 이제 청명인이 그 역할을 하는데 처음 사혈을 시작할 적에는 이 식품을 점심 때하고 잠자기 전에 하나씩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한참 사혈을 하다가 2번, 3번을 사혈해서 아랫배가 따뜻할 정도가 되면은 빈속에 먹어도 그걸 점심 때 2개, 잠자기 전에 2개를 먹어도 배탈 안 납니다. 제가 이렇게 제공하는 건 모두가 순수 자연 식품만 가지고 이 가공을 하기 때문에 이 청명인은 어디 이렇게 오랫동안 막혀 있는데 아니면 섬유종이나 간경화나 이렇게 굳어 있는 물질을 불리기 위한 걸 이게 강조해 놓은 식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급할 적에는 하나 먹는 것보다는 2개를 먹어주면 그 뚫리는 속도가 좀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머릿속으로 참고하고 응용한다고 하면 도움이 좀 될 거예요. 그래 이제 사혈하실 적에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원인 치료와 결과 치료 이게 2가지가 있거든요. 그 원인 치료는 뭐예요? 신장과 간을 회복하면 그건 8번이겠죠. 우리가 결과 치료를 보면 굳이 늦자고 하면 9번, 1번, 17번, 20번, 47번 이렇게 빼면 이제 시력에 관련된 거 이제 모두 빼는데 여기를 빼주면은 심전생리학은 재밌는 게 있어요. 황반 변성도 8번이 들어가면 어때요?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눈에서 오는 황반 변성이나 백내장이나 녹내장이나 아니면 실명, 시력이 이렇게 서서히 떨어지는 거 관계할 거 없어요. 모두가 이렇게 똑같이 빼주면 돼요. 단 안구 건조증이 된다고 하면 38번, 48번 여기 안구 건조증 여기 하나 추가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눈에서 오는 모든 병, 심지어 야맹증까지도 복이 있는 분들은
회복되는 가능성이 좋아지는 게 한 90% 정도는 돼요. 그래서 저 역시도 제 몸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어찌 보면 눈을 회복시키려고 사회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높은 데 떨어져서 지금 허리 고치느라고 이제 사혈점을 뒤로 돌리는 벌이 지금 하다가 좀 많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제가 이제 시력이 회복된 게 이제 TV 자막 정도, 내가 사혈하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TV에 큰 자막을 읽지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TV 자막을 읽을 정도, 그리고 좀 밝은 곳에서는 이런 글씨를 어느 정도 읽을 정도까지는 지금 회복이 됐는데 아주 좀 또렷또렷하니 보려고 하면 아직 일부 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제 느낌은 한 3개월 정도만 본격적으로 빼면은 시력도 어느 정도 한 회복되지 않을까. 지금 저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도 그래요. 우리가 사혈을 할 때 단순하게 그냥 사혈만 하는 거와 사혈할 때 어혈을 불리고 또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물질을 넣어주면서 빼는 거하고 그냥 빼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세탁을 할 때도 맹물에다 그냥 걸레를 빠는 거와 비누칠해서 빠는 게 다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이렇게 사혈할 적에도 어혈을 녹이고 불리는 거.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 이게 좀 맹랑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고 하면 단순히 시력만 나쁜 게 아니라 사람은 한 가지 병만 갖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예를 들어 간 기능이 떨어질 정도가 되면 이미 고혈압도 가지고 있고 때로는 당뇨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백내장, 녹내장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면 이게 어떤 병을 하나씩 끊어서 완벽하게 고칠 수 있는 병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 간 기능이 떨어져서 어혈이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간 기능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밤이고 낮이고 어혈이 계속 만들어져서 이쪽에 다 싸면 또 이쪽 막고 이쪽에 다 싸면 이쪽 막고 계속 막아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어혈을 빼면 피가 돌겠죠. 그럼 피가 돌 적에는 호전 반응이 나타나요. 근데 간 기능이 회복되지 않아서 새로운 어혈이 또 막아버리면 다시 같은 증상이 다시 오거든요. 근데 책에 보면 재밌는 구절이 있죠.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으로 생긴 혈전, 어혈이 우리 인체 어느 부위를 막느냐에 따라서 병명이 달라진다. 이 말의 의미를 잘 새겨보세요. 우리가 병명이 다르다고 하는 건 사혈하는 위치만 바꿔주면 돼요. 그리고 혈관이 막힌 시간이 오래될수록 우리가 고인물이 시간이 지나면 부패되듯이 산도가 높아지면 산의 강도에 따라서 병명이 달라지고 난치병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인물은 썩어버리듯이 우리 몸은 말초모주 혈관이 막혀서 피가 못 도는 시간이 길어지면은 그게 산도가 높아지는 게 저는 혈액이 부패된다 이런 이렇게 표현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산도가 높아지면 산의 강도에 따라서 응급물질이 달라요. 피가 못 돌면 어때요? 영양 공급이 안 되면 수면세포가 늘어나는 거고 또 피가 못 돌면 어때요? 그 못 도는 것이 산도가 높아지면 질소 밀도가 높아지고 질소의 그 색소가 침착될 수도 있고 또 산도가 더 높아져서 강산이 되면 주변 조직을 녹일 수도 있고 또 혈액 속에 여러 물질을 응고시킬 수도 있고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현대의학으로 병명은 나누면 여러 가지로 나눌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만약에 동공 안에 말초부혈관을 막고 있는 그 혈전 어혈만 빼내서 피만 돈다고 하면은 이게 눈에서 오는 모든 병이 동시에 다 좋아질 거냐? 한번 여러분들 생각에 이건 안 되겠다 하는 게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동공의 말초부혈관이 뚫리냐 안 뚫리냐 이것이 관건이죠. 그래서 이게 직접 동공에서 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혈하는 건 간접밖에 뺄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험해 보면 몸에 염증이나 이렇게 혹이 있을 적에 인체 어느 부위에 혹이 생겨도 간 기능이 안 떨어지면 혹이 안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딱딱한 이게 섬유종 같은 게 생기는 거 전부 간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이거든요. 그럼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인체 어느 부위에 섬유종이 있다. 근데 이 섬유종이 딱딱하게 굳은 걸 그냥 빼는 거하고 그걸 녹이는 성분을 처방하면서 빼는 거하고 차이는 어떨까요?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심천 생리학을 이렇게 배우면 심천식품에서 생산하는 그 제품들의 그 생리 목적 있죠. 어혈을 녹이고 불리는 목적, 또 높아진 산을 썩은 피를 맑게 해독하는 거, 또 세포가 분열하는데 반드시 영양분이 필요한데 그 각 장기 기관 조직마다 필요로 하는 영양분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거를 1차 가공하는 건 장 속의 유산균이에요. 근데 아랫배가 냉한 사람은 장 속에 식중독이 많고 유산균은 적으면 내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이 1차 가공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어때요? 영양분이 안 들어가도 세포 분열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장 기능이 회복되기 전에는 그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 물질을 넣어주는 것도 필요하고, 또 혈관이 막히지 않으면 피가 돌지 못할 이유도 없죠. 그런데도 혈관을 막고 있는 어혈도 산의 강도에 따라서 지방 단백질만 응고된 걸 우리가 단순 어혈이라고 그러고, 또 그 지방 단백질 속에 철분이나 칼슘이 섞여서 혼합돼서 응고된 거, 이거를 섬유질화된 어혈이라고 그러고, 또 오래되면 그게 이제 칼슘과 철분이 많이 섞으면 담석화된 또 어혈이 있거든요. 이거에 따라서 이제 피부 색깔이나 이런 게 다 다른데, 차이점은 뭐냐?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많이 떨어졌느냐 적게 떨어졌느냐, 이거에 따라서 혈질도 다 다르고 혈관을 막고 있는 어혈도 다 다르고, 몸에 생긴 것도 당연히 비지정도 생길 수 있고 섬유정도 생길 수 있고 담석, 석회질, 돌돌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 돌이 생긴다고 하는 건 혈액 속에 철분과 칼슘이 화학 반응에 의해서 뭉친 거거든요. 그럼 이런 비정상 물질들의 혈액 속에 수치가 높아지려고 그러면 간 기능이 떨어지지 않고는 그 수치가 높아질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이것이 눈에서 생겼던 특정 어느 부위에서 생겼던지 간에 이런 물질이 비정상적으로 수치가 높아지려고 하면 간 기능이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본 원인 치료는 간을 회복해야 우리가 재발을 막는데, 생긴 데서 혹 생기면 혹 떼내고, 석회질, 돌이 생기면 돌 빼낸다고 해서 간 기능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빼내도 시간이 지나면 또 생기고 하는데, 우리 방법은 어때요? 근본적으로 그 어혈이 생긴, 모든 물질이 비정상 물질이 생긴 원인 자체를 회복하는 게 신장과 간 기능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방법은 한번 이렇게 회복이 되면 적어도 10년, 20년은 같은 병이 재발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자주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피가 돌면 피의 유속이 빨라진 만큼 산도도 떨어지고 질소 밀도도 떨어지고, 또 우리가 비정상 물질이 피가 못 돈 데서 이제 화학 반응에 의해서 비정상 물질들이 응고됐다고 해도 그거 녹이는 성분을 환부에 도달시키려고 해도 혈관을 막고 있는 어혈을 빼내줘야만이 그 녹이는 성분이 환부에 닿아서 녹여서 빈자리를 만들어줘야 세포 분열을 통해서 그게 재생복원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사혈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저는 필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약을 먹어도, 저도 이제 통증이 올 적에는 양약을 먹습니다. 양약 저도 먹으면서 찬양할 정도예요. 뭐냐, 양약을 먹을 때하고 안 먹을 때하고 딱 몸의 컨디션을 보면은 아픈 통증이 딱 먹고 3-40분 딱 지나면 한 80%가 없어져요. 근데 약을 딱 끊고 약 이게 딱 끊는 게 하루 2번 먹으면 12시간 가면은 한 10시간 때부터 벌써 증세가 안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이거는 내 몸이 못하는 걸 약이 대신하는 거고, 그러면 통증이 온다고 하면 통증이 오는 게 산의 화학 반응에 의해서 올 수도 있고, 근육이 경직돼서 이완되지 않는 게 원인이 돼서 통증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경직된 근육이 풀어지려고 해도 피가 돌아야 되고, 산에 의해서 세포들이 녹아도 어혈을 빼서 피가 돌아야 돼요. 그러면 두 가지를 병행하면 어떨까요? 좀 고통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응급처치는 현대의학의 양약으로 응용하면 좋고, 심전생리학은 한번 치료가 되면 적어도 같은 병이 10년, 20년 재발 않는다고 하면, 제가 모든 병에서 대부분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한 1년이나 1년 6개월 노력해서 한 20년 건강하게 살면 해볼만 하지 않느냐. 해볼만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상상하면, 이렇게 상상하면 좋아요. 눈에서 시력이 떨어질 정도가 되면은 동공적으로 혈액이 많이 막혀야 되고, 황반변성이 올라가면 간 기능이 많이 떨어져야 되고, 녹내장이 와도, 그러니까 백내장은 우리가 시력이 떨어지는 초기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눈이 침침할 적에는 신장 기능이 고도로 떨어졌을 때,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반드시 그 합병적으로 간 기능은 필연적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시력이 나빠지면 신장간 기능은 이미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 다행인 부분이 있어요. 신장과 간은 회복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혈도 8번 하나잖아요. 그러면 8번을 빼면 근본 원인 치료가 되면, 그래 8번은 원인 치료,
9번, 1번, 17번, 20번, 47번은 우리가 결과치료다. 근데 이제 안구 건조증은 48번 혈이 하나가 추가가 된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그래요. 이제 빼서 이 사혈점을 빼가지고 동공의 핏길이 열리면 좋아지는 거고 아무리 빼면 효과가 없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눈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러거든요. 최소한도 한 5, 6개월은 해봐라 그래요. 그래 5, 6개월을 빼봐서 좋아지면 끝까지 하는 거예요. 안 좋아지면 말고. 근데 10명 하면 최소한도 9명 정도는 좋아져요. 그러니까 제가 이 방법으로. 근데 그게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 차이는 동공 속에 말초 보혈관이 뚫리냐 안 뚫리냐. 그러면 이것이 결정한다고 하면 동공에다 직접 사혈을 못하니까 동공 안을 막고 있는 그 혈전, 어혈을 녹이고 불기는 성분을 좀 강하게 쓰는 게 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해 가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걸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눈 나쁜 사람들이 전부 다 시력만 나쁜 경우는 거의 없어요. 눈이 시력이 떨어지려고 하면 일단 만성피로가 먼저 와야 돼요. 초기에. 그 다음에 고지혈증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고혈압이 와야 돼요. 왜냐? 고혈압이 되려고 그러면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져서 많은 양의 혈전이 이제 6번에 쌓이면 고혈압이 되거든요. 근데 6번만 쌓일까요? 인체 어느 부위도 사람끼리 다 쌓여요. 그래서 최소한도 고혈압 정도는 돼야 우리가 시력이 나빠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당뇨병이 오면 어때요? 이제 혈액이 더 뻑뻑하니까 당연히 더 나빠지겠죠. 이제 췌장 기능까지 떨어지면 당뇨병까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눈 나쁜 사람들이 고혈압, 당뇨, 시력, 녹내장, 황반변 같이 오면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눈 치료한다고 신장 기능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을까? 간 기능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을까? 췌장 기능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을까? 근데 신장, 간장, 췌장 기능을 회복시키지 않으면 고혈압, 당뇨는 치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눈만 뽑아놓으면 일시적으로는 좋아지지만 신장, 간, 췌장을 고쳐놓지 않으면 반드시 재발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면에 들어가면은 또 이제 고혈압을 설명해야 되고 당뇨를 설명해야 되고 이제 그런데 그냥 여러분들은 몰라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시력이 떨어지면 저는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인체에 이제 혈전, 어혈이 쌓여 들어가서 전체 말초 모세혈관의 90% 이상을 막으면 심장이 피를 당겨도 딸려올 수가 없고 앞으로 품어도 나갈 수가 없으면 심장이 먼저 죽어요. 그러면 일찍 병이 오는 사람과 비교적 병이 늦게 오는 사람과 차이점은 뭐냐? 그 쌓인 어혈들이 인체 골고루 분산되어 있으면은 어떤 특정한 질병이 안 오겠죠.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어혈들이 특정 한 부위에 집중적으로 쌓이면 병이 빨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어혈이 쌓여 들어가는 게 모래시계 이렇게 엎어놓으면 모래가 밑으로 떨어져서 전체 밑이가 한 90% 이상 차면 끝난다. 이게 이제 우리 몸에 어혈이 쌓여 들어가는 이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나이 퍼센트만큼 말초 모세혈관이 막힌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 속에 해답이 있거든요. 이미 있는 건 빼내고 어혈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만들어지는 건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지는 합병증에서 어혈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우리 방법은 어때요? 이미 있는 걸 빼내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어혈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만들어지는 걸 중단시키게 하는 방법을 8번을 빼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사혈을 이제 여러분들이 한 60년, 70년 동안 그냥 안 빼고 많이 모아놨다가 빼려니까 많이 힘들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 15세에 한 번 빼고 25세에 빼든지 아니면 20년 간격으로 한 번씩 우리가 예방사혈을 한다고 하면 어혈량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저는 최소한도 그래요. 그냥 우리가 병이 이렇게 악화되는 거 보면 맨 처음에 신장 기능이 먼저 떨어져요. 신장 기능이 떨어진 초기가 만성 피로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고지혈증 비만이 시작되거든요. 이때가 신장 기능이 떨어진 초기예요. 이때 8번만 빼도 그 다음 단계인 고혈압은 안 옵니다. 간 기능이 떨어져서요. 그럼 고혈압까지 왔다고 하더라도 8번하고 6번을 빼서 고혈압 자체가 완치될 가능성은 적어도 97% 됩니다. 뭐 시간은 한 1년에서 1년 6개월 잡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 고혈압 단계에서 우리가 8번, 6번을 솜이 빨아들이는 비가 한 60% 나올 때까지만 빼준다고 하면 고혈압 단계에서 치료가 되면 고지혈증, 만성피로 아니면
약간 비만이 이렇게 됐을 적에 비만, 고지혈증, 만성피로, 고혈압은 동시에 다 치료가 돼야 돼요. 그럼 요 단계에서 이제 치료를 못하면 그 다음에 당뇨로 넘어가면 이제 췌장 기능까지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 이때 우리가 2번, 30번, 8번을 빼서 당뇨를 진단받은 지 5년 이내만 뺀다고 하면은 95% 정도는 당뇨병 자체도 치료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때 당뇨병도 치료 못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눈으로 옮겨가면 어때요? 참 신세 고달퍼지겠죠. 그래 고혈압 단계에서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당뇨까지 올라가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사람에 따라서 이제 편차는 있는데 이런 거를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병이 와서 위급할 때 이렇게 빼는 것보다는 좀 미리미리 좀 예방적으로 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갖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본격적으로 배워놓으면 그래요. 이게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나는 조금 빼보고 실험만 해볼 거야. 이렇게만 먹으면 그냥 우리가 일주일에 한 300cc, 500cc를 빼서 한 3개월 정도만 빼고 내가 더 이상 사혈을 안 할 거다. 이렇게 실험적으로 뺄 적에는 그냥 철보형 하나만 주겸수하고 먹고 빼도 피부적 안 옵니다. 단 우리가 빨래를 빨 때 그냥 물걸레만 빠는 것보다는 비누칠하고 하는 건 다르죠. 그리고 그 비누칠하는 역할을 우리가 천명이 한다고 생각하고 또 사혈을 장기간 할 때는 그 세포가 혈액이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그 영양물질을 내 몸에서 못 만들 때 이렇게 넣어줘 보면 저 같은 경우 사혈한 거 보면 여러분들 깜짝 놀랄 만큼 많이 빼거든요. 그렇게 빼도 이렇게 멀쩡한 거는 피가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영양물질을 넣어주면서 빼는 거하고 그냥 빼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저도 요즘 마음이 바쁩니다. 왜 바쁘냐고 하면 지금 한 3천여 명 이렇게 모아놨다고 중국에 와서 강의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인대도 끊어지고 이런 것들이 좀 나아야 가서 강의해야 되는데 마음은 급하고 빼다 보면 많은 양을 빼거든요. 그 많은 양을 빼는데 이렇게 빼면 보통 나 정도 빼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빼느냐. 내가 높은 데서 떨어지기 전에 이미 이제 눈이나 이런 걸 회복하기 위해서 한 6개월 정도 일주일 간격으로 한 400~500g을 뺐어요. 뺀 상태에서 이렇게 나무에서 높은 데서 떨어져 가지고 이제 척추뼈가 3개 났고 인대가 나가는 머리 처음에는 뼈가 나간지 모르고 그냥 이제 시력하고 이제 앞부분 하던가 하고 뒤로 넘어간다고 하다가 그냥 다친 상태에서 한 5~6개월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일어나지 못할 정도가 돼서 그때부터는 그냥 매일 뺐거든요. 그냥 하루 한 250에서 300g을 빼가지고 40일을 빼니까 움직일 정도로 이게 회복이 돼서 지금은 뭐 불편하지만 좀 걸어다니기는 하거든요. 그럼 이 정도 뺐다가 하면 여러분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뺐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제 얼굴 보기 어때요? 오히려 예전보다 좋아졌죠? 왜냐? 8번을 좀 많이 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8번을 빼면 피부가 깨끗해집니다. 2번, 3번, 8번을 빼면은 피부가 촉촉해지고 잡티가 없어지고 피부가 흰 바탕에 이렇게 분홍색으로 바뀌거든요. 여러분들이 저 얼굴 봐도 옛날 얼굴하고 지금하고 보면 어때요? 근데 요게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지면 얼굴이 부서요. 근데 잘 맞춰서 이렇게 빼면은 오히려 흰 바탕에서 약간 붉은색으로 피부가 탄력이 있게 있고 올라붙거든요. 그래서 보사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는가, 어혈이 안 나올 때 이거 녹이는 걸 어떻게 녹이는가, 또 혈액이 산도가 높으면 영양분이 녹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못 녹게 하려면 어때요? 강탄을 우리가 해독해줘야 되고 이런 이제 것들을 전반적으로 설명하다 보면 이게 3, 40분에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모든 병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병은 절대 하나씩 끊어서 고칠 수는 없고 치료할 적에는 그 병이 전체가 다 치료가 된다. 제가 비유를 들어주면 암 환자가 암만 있는 경우가 없죠. 처음부터 암만 안 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대화 나누다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저는 아무데도 아픈 데 없고 암만 와 있대요. 근데 얘기하다 보면 그동안에 고혈압약도 먹고 당뇨약도 먹고 고혈압약 먹으면서 혈압 정상이고 혈전용해제 먹으면서 정상이고 당뇨약 먹으면서 정상이고 이게 정상일까요? 장기는 그동안에도 계속 망가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이 오거든요. 그러면 적은 병이 커졌다고 하는 건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그 다음에 암이 온다고 하면 이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가 다 나시면서 암도 낫는 거지 이런 병은 다 놔두고 암만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 이렇게 고쳐놔봐야 얼마 아니면 또 재발합니다. 그래서 치료가 될 적에는 증세가 약한 거에서부터 치료가 되게 해서 암까지 고칠 수는 있어도 암만 끊어서 고혈압만 끊어서 당뇨만 고쳐서 예를 들어서 황반변성만 끊어서 고칠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현대학은 어때요? 황반변석 따로, 녹내장 따로, 치료 방법이 다 다르지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한 만큼 얻어지는 게 없어요. 근데 심천생리학은 어때요? 그냥 8번은 원인 치료고 뭐 9번, 1번, 17번, 20번, 47번 사이래라. 또 눈물이 안 나올 때는 48번 안구 건조증을 빼라. 근데 이렇게 해보면 현대의학을 다 동원한 거하고 지금 내가 빼라고 하는 데를 피 부족이 안 느끼게 하면서 사이라는 거하고 효능이 어떤 게 나을 것이냐. 100번 싸우면 90번은 내가 이길 거래요. 그럼 뭐냐. 우리 몸은 정상이 우리가 100이라고 할 때 혈관이 70%가 막히면 30%밖에 정상 가동을 안 해요. 그러면 30%가 고정일 거냐. 그 30% 남은 각종 세포들이 세포가 분열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즉 영양 공급, 산소 공급을 해주면 30%가 세포 분열을 해서 100으로 복원하는 기능을 인체의 모든 장기 조직이 다 가지고 있거냐면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을 불려서 빼내고 다시 어혈이 안 만들어지게 하는 방법을 채택해서 적분에 들어가니까 현대의학이 따라온다는 거는 심천생리학하고 치료 효능을 비교한다고 하면 내가 자존심 상하죠. 단지 내가 못하는 거 있어요. 수술하고 째는 거 못합니다. 근데 저도 현대학을 인정하는 게 뭐냐. 우리 심천생리학은 어혈이 나와야 효능이 나타나요. 그렇죠? 그럼 어혈이 나와서 우리 방법으로 효능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현대의학으로 우리가 응급처치로 도움을 받으면 고생을 적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손을 빨아들이는 피가 해당 사혈점에서 10% 20% 나오면 거기에 해당하는 약을 하나씩 줄여라. 그래, 요 정도 이제 지식을 알라고 하면 이제 강사 교육을 받은 정도 지식은 가져야 맞춰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재미삼아서 한번 심천생리학 배워보세요. 여러분, 반가웠습니다.